대한민국에서 제일 시끄러운 탑, 정성권 교수와 함께. 기록으로 보면 경천사 13층 석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이 석탑이 몇 층으로 봐야 되는지 혹시 한번 세보실까요? 10층.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탑의 층수는 지붕돌 세면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중으로 된 게 있잖아요. 지붕돌만 세면은 11개잖아요. 그래도 10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붕이 겹쳐 있고 밑에 탑신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중 지붕이에요. 층수는 하나예요. 그런데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은 13층 석탑이라고 돼 있어요. 왜 13층 석탑이라고 돼 있을까? 학계에서 좀 논쟁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세 개를 일반적으로 기단으로 인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석탑은 기단으로 인식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걸 층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층 석탑이라는 기록도 나와 있고 10층 석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학계에서는 이 석탑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어요. 왜 논쟁이 있냐면은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와야 될 만한 석탑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어요. 왜 그런 논쟁이 있냐면 이게 만들어진 게 1348년 충무광 4년 때 만들어져요. 8년이면 우리나라가 원 간섭기거든요. 원한테 지배를 받고 이거 실제로 원의 식민지였는데 이 석탑을 보면은 여기 가까이 좀 보실까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대리석 석탑으로 고려의 전통과 당시 중국 원나라에서 유행하던 양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고려의 전통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국립박물관에 세워놓으니까 앞에 한 얘기고 고려의 전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원나라 때 그 강용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고용봉이라고 친원파죠. 친원파가 원나라 황제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탑이에요. 직설적으로 이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일본 천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원나라 때 역사가 또 오래되니까 이념 논쟁이 없지만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가 만들어 놓은 탑을 국립중앙박물관 가운데 세워놓으면은 국민적 지지를 받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이념 문제가 학계에는 남아있습니다. 학계에는 남아있고 친원파가 원나라 황제를 위해서 만들었고 원나라 장인이 와서 만들었어요. 이건 사실 메이드 인 원이에요. 메이드 인 원. 그러니까 고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심장에 과연 이 경천사 10층 석탑을 세워놔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 학계에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탑이 들어왔으면 엄청나게 이념 논쟁이 있을 텐데 다행히 원나라 때 만들어지고 이념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역사 학자들끼리만 논쟁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통하고 무관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나라 때 14세기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15세기에 이제 조선 1392년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15세기에 호불곤주라고 불리기도 했던 세조가 파고다 공원에 있는 원각사탑을 만들거든요. 원각사탑은 또 이거를 그대로 모방을 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 원각사탑은 굉장히 중요한 탑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각사탑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대리석으로 돼 있어갖고 밖에 있을 때 비를 맞으면 녹아요. 요즘에 산성비가 나면.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또 실내에만 들어가 있어요. 또 역사적 상황을 모르면 아주 잘 만들었고 디테일하고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석가탑처럼 화강암으로 만든 석탑보다 더 정교하고 볼 것도 많고 서유기 얘기들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면 또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는 선전 효과도 뛰어나고 높이도 크고 그리고 고려시대에 만들었으니까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념을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 배경을 모르면은 훌륭한 석탑 하나 있네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친원파가 원나라 황제를 해서 만들어 놓은 탑을 왜냐면 상징성 때문에 지금 여기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 가장 누구나 와서 사진을 찍는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한국의 탑인 줄 알고 사진 찍고 갈 텐데 한국의 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점은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번에 여기서 우리가 또 뭘 읽을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국제성 당시에 원나라의 국제성이 사실 원나라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이 기마민족이잖아요. 기마민족이고 이런 거 만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 전통이 굳이 찾아 들어간다 하면 중국의 전통이죠. 중국을 원제국이 만들어놨고 거기서 장인들을 차출해가 큰 건축이라든가 큰 행위를 했던 그런 전통이 있고 고려라는 나라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게 무조건 나쁘다가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고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원제국 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옆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도 고민하는데 원나라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강용하고 고용봉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친원파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려가 원황제의 사위국가 대접을 받으면서 전 세계가 원나라한테 굴욕 당해서 몽골 사람들한테 이제 무릎을 꿇었을 때도 살아남았거든요. 그 살아남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다양한데 지금 이거는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탑이죠. 여기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 탑을 그냥 우리나라 탑으로
보면 사실은 안 돼요. 우리나라 탑이라고 보는 게 안 되고 그 국제화된 원나라에서 만들어낸 탑이고 여기에 참여했던 장인들이 이런 걸 만들었던 장인들이 사실 뭘 만드냐면 공민왕릉 만드는 데도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 공민왕릉을 만들었던 데 연관이 돼 있고 그 공민왕릉을 만들었던 모습이 사실은 이제 조선 왕릉까지도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의 영향, 중국의 국제적 영향 받아서 새로운 문화를 조선시대에 또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그 과정 속에 상징적으로 있는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탑 하나 갖고서 생각할 게 많죠. 저런 탑 형태가 있어요? 중국의 탑은 이제 이게 실은 중국의 탑은 거의 가종 다양한 탑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아자형이라고 해서 크게 평면을 보면 우리나라 탑은 크게 평면은 팔각이거나 사각이에요. 평면이. 근데 여기는 이제 한자로 아자형이거든요. 근데 이런 탑의 기원을 올라가면은 뭐 인도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인도까지도 올라가고 이제 우리나라 건축가보다는 이제 국제적인 건축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탑은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부재가 다 분리가 돼요. 부재를 따로 별도로 바닥에서 만들고 전체 설계도에서 요만하게 부재가 다 분리가 돼요. 그걸 직접 만들고 그걸 부재를 레고 블록 쌓듯이 조립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철불로 이동하겠습니다.